자, 봅시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번 학교 가면 중간고사 문제로 바로 나올 건데 뭐 아주 어렵게 나오지는 않지만 내용 자체가 유명한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선 여기에 연소란 말이 있는데 뜻이 무슨 말이에요? 연소. 연소란 말의 뜻이 뭐예요? 연소. 바로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적으로 얘기하면 확 불타는 거죠. 확 불타는 거를 이제 그 뭐냐면 연소라고 하는데 불나는 걸 연소라고 하는데 엄밀하게는 뭐 산소 요거와 반응하는 걸 연소 반응이라고 합니다. 무엇과 반응하는 거? 산소. 자, 일단 연소 영어로 바로 combustion이라고 합니다. combustion. 저 정도 단어는 알아두세요. 그래서 앞에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 그 화학 반응에서 표기하기도 하니까 저 연소를 영어로 combustion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꼭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이제 그렇게 뭔가 불을 확 쏴질러 가지고 뭔가 이제 그 질량 변화가 생길 거고 그걸로 이 뭔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화학식 요걸 이제 고려해 보려고 하거든요. 자, 이제 어떻게 됐냐? 오! 다운!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다운. 소리 잘 들려요? 다운은 여기 메시지 입력 창에 이 뭐냐면은 이 막 그렇지. 오, 네, 봐봐. 이 다운, 네, 이렇게 돼 있죠. 되죠. 저번에 시연이 대답 안 하면 자기한테 물어본 게 아닌 줄 알았대요. 아, 진짜로요? 들어왔을 때 이미 그 올라와 있길래 나한테 물어본 거 아닌가 보다. 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잘못 아, 그래요? 잘못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케이. 자, 다은아, 이거 웬만하면 잘 들릴 건데 혹시나 이상하면은 여기 이제 메시지 입력창에 뭐 갑자기 뭐 소리가 안 들려요, 뭐 영상 이상 이렇게 치면 돼요, 알겠죠? 근데 그럴 일은 별로 없는데 혹시 있으면 그리고 저기는 이거 한 번씩 봐줘요, 여기 알겠죠? 한 번씩 봐서 이상한 메시지 뜨는 한 번씩 봐줘야겠죠? 그래. 그래서 우리 오빠 이름이 저요? 현큐. 현큐. 그럼 자기는 태우요. 태호. 현큐 태호. 가 여기 딱 보고 있어, 알겠죠? 보고 있어. 그렇지. 자, 자기는 현욱이도 있다. 좋았어. 자, 가자. 자, 근데 이제 누구를 가지고 실험을 할 거냐면 탄화수소. 저기 탄화수소라는 말 보이죠? 자, 탄화수소라는 말의 뜻은 뭐죠? 탄화수소라는 말의 뜻. 뽀르보르보르보 오직 탄소, 수소만으로 만들어진 물질을 그걸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무엇과 무엇으로만 구성되는 거? 탄소하고 수소. 알겠죠? 이 탄화수소 영어로?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앞으로 이제 주요 키워드를 영어로 기억을 해둬야 돼요. 탄화수소 영어로는 하이드로카본이라고 합니다. 예, 자주 쓰는 말이에요. 하이드로카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하이드로는 여기에 있는 수소, 그 다음에 카본, 얘는 탄소. 그래서 탄소, 수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하이드로카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탄화수소, 걔가 지금 어떤 샘플이기도 이 샘플인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누구하고 누구로 구성되어 있다? 탄소와 그 다음에 수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샘플을 여기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furnace라는 말이 있어요. furnace 여기 찾았어요? furnace. 자, furnace 우리말 번역은 뭐냐면 로
그래서 왜 그 조금 더 편한 말로는 왜 그 뭐 밤이나 뭐 고구마 구워 먹는 화로 있죠, 화로. 그 화로의 앞에 화자도 한자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로라고 하면 이것도 한자말이고 이것도 한자말이고 이것도 한자말이잖아요. 뒤에 로를 영어로 furnace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매우 고온까지 가열할 수 있는 장치. 아주 고온까지 가열할 수 있는 장치. 그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몇 도씨? 1000도씨가 넘어가는 정도로 굉장히 고온으로 올려주는 장치입니다. 거기에다가 탄화수소 이 샘플을 여기에 넣고 여기다가 이제 불을 떼주는 거죠. 그래서 불을 막 1000도씩 확 이렇게 떼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뭐를 불어 넣어 주냐면, 자, 연소 반응은 누구랑 반응하는 거라고요? 산소랑 반응을 하는 거니까 그 산소를 지금 여기서 익세스란 말의 뜻은 익세스란 말의 뜻은 과량. 과량. 그래서 여기 산소 기체를 슉 이렇게 불어 넣어 준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런 말이 하나가 나오는데, 자, 데시컨트라고 읽고요. 우리말 번역은 왔어요. 왔어요. 장성택. 자, 데시컨트 우리말 번역은 바로 흡습제 혹은 건조제. 그래서 왜 그 봉지김 있잖아요. 김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일회용으로 먹을 수 있는 김 있잖아, 봉지김. 그거 뜯으면 안에 뭐 하얀 봉지에 뭐가 찰랑찰랑하는 게 뭐 들어있죠. 그거 뭐라고요? 그거 실리카겔이라고 하거든요. 실리카겔. 그래서 그 실리카겔 표면 그 보면 안내 문구에 뭐라고 돼 있어요? 먹지 마시오 돼 있잖아요. 그 먹지 마시오 밑에 데시컨트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먹지 마시오 데시컨트 영어로 쓰여 있어요, 보통. 알겠죠? 보통 이제 실리카라고 하는 물질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외에도 이제 개발된 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흡습이니까 뭐를 빨아들이는 애겠어요? 흡습이니까. 그렇지. 바로 수를 빨아들이는 애, 알겠죠? 수를 쪽쪽 빨아들이는 애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우선 첫 번째, 얘네들이 이제 보통 어떤 애들이냐면, 종류가 다양해요. 다양하게 많이 쓸 수 있는데,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Na2SO4. 이런 물질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MgClO4 이런 애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CaCl2 뭐 등등등 되게 많아요.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저런 애들을 종종종 씁니다. 저런 녀석들을 종종종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둘 거는 보통 어떤 물질들이 흡습제가 많이 되냐면, 첫 번째는 2 플러스 이상 이온가의 양이요. 이런 게 포함되어 있으면 보통 괜찮은 흡습제겠죠? 보통 괜찮은 흡습제예요. 근데 물론 지금 이제 이 조건은 이제 보통 그런 거예요. 보통 뭐 꼭 그래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Na2SO4라고 있는데 NA는 이온가가 몇 가예요? NA도 1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꽉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그런 조건은 아닌데, 보통 여기 보시면 맥리듐 얘는 몇 가예요? 맥리듐 얘는 몇 가예요? 2가죠? 그 다음에 칼슘은 2가죠? 그래서 보통 2가 혹은 3가 이런 애들이 보통 있을 수 있어야겠죠? 거기 좀 흔해요. 두 번째는
양이온에 비해 크기가 큰 음이요. 양이온에 비해 크기가 큰 음이요. 그러니까 양이온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좀 작고 음이온은 크기가 크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성 물질에서 또 좋은 흡습 효과가 일어납니다. 물론 이것도 보통 그렇다고요. 보통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두 개 보면 여기는 SO4 몇 마이너스예요? 이게 SO4 2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무래도 Na 플러스하고 SO4 2 마이너스하고 얘가 크기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이게 뭔가 뭐 정확하게 각각의 크기는 몰라도 얘는 원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로 이루어진 원자, 음이온이잖아요. 아무래도 얘보다 얘가 훨씬 크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쪽도 맥니듐 2 플러스인데 여기는 ClO4가 1 마이너스거든요. 거기에 이제 두 개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보다는 얘가 아무래도 원자가 5개나 돼 있으니까 좀 더 크긴 크겠죠. 알겠죠? 근데 물론 또 항상 그렇진 않아요. Cl 마이너스는 그렇다고 칼슘 2 플러스에 비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 알겠죠? 보통. 그 다음 세 번째는 음이온이 아예 수소 결합을 잘하면 또 괜찮은 흡습제로 쓰일 수 있어요. 자, 누구 얘기하냐면 여기에 있는 SO4 2-하고 ClO4- 얘들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 사례들. 아이고. 아우. 말하다가 침이 기도로 넘어갔어. 이게 나이가 들면 할아버지가 되면 근육량이 줄어가지고 이게 막 살에도 잘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지금 내 근력이 떨어졌나. 자, 어쨌건 여기 이제 SO4 2- 루이스 구조 그리면 물론 이제 나중에 지금 하는 챕터가 2챕터죠. 나중에 한 챕터 넘어가면 3챕터에서 루이스 구조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나올 거거든요.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볼 건데 어쨌거나 SO4 2-는 생긴 것이 무게 중심에 황이 있고 산소가 왔어요. 자, 이렇게 생겨본 것이 여기 있는 SO4 2- 황산이온의 이제 루이스 구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산소 주변에 비공호 전자가 한 쌍, 두 쌍, 세 쌍, 두 쌍, 세 쌍, 뭐 이렇게 있다 이런 말이지.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산소의 형식 전하가 얘도 1-, 얘도 1- 이런데 얘 왜 루이스 구조가 이런 것이며 여기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그려져 있는 것인지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아마 뭐 어디선가 화학을 좀 배웠으면 이런 루이스 구조 정도는 아마 공부를 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때 음이온이 뭘 잘할 경우? 수소 결합을 잘할 경우. 그럼 여기서 이 황산이온은 수소 결합을 잘할 수 있나요? 네. 왜? 산소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얘가 물을 만난다고 하면 이렇게 수를 만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짜잔 요렇게. 자, 이게 또 H2O의 그 루이스 구조죠. 그럼 H2O 바로 물의 루이스 구조인데 거기 있는 수소하고 여기 있는 산소 사이에 짜자자잔 바로 뭐가 가능하다? 슈쇼 결합. 요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수소 결합은 물과 이 음이온 사이에 상당히 강한 결합이기 때문에 물질 자체에 이런 음이온이 잔뜩 있으면 공기 중에 있는 수분들이 여기에 이게 탁 묶여가지고는 잡혀 있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음이온 자체가 수소 결합을 잘하면 괜찮은 흡습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 있는 뭐 ClO4-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지금 우선 그려보시고 알겠죠? 좋아. 태균 왔어요? 그래. 태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음이온은 요건데 루이스 구조의 여기 이제 비공호 전자까지 표시하면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때 요 산소가 역시나 형식 전화가 1-고 마찬가지로 요렇게 H2 얘들이랑 요래 또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 음이온 이름은 과염소산 이온이라고 해요. 요런 이름 기억해두세요. 그죠? 해두세요. 물론 여기에 있는 염소 얘는 루이스 구조가 이렇게 생기는데 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수소 결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누구는 수소 결합이 되고 누구는 수소 결합이 안 되고 뭐 그런 얘기도 지금 한 건데 그것도 뒤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저렇게 메모만 남겨두세요. 자,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 흡습제 혹은 건조제 영어로 뭐라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데시컨트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데시컨트 시작. 데시컨트 이 녀석이 보통 이런 성격을 갖고 보통 물질로는 요런 것들이 왔어요. 자기 이름이? 자기가 자기가 채윤이에요? 네. 그렇구나. 그렇지. 그렇죠. 그래. 괜찮아요? 네. 그럼 좀 찔러봐도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럼 울 수 있어요? 찌르면 누가 막 운다 그러는데 아파가지고. 아파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얼마나 불편할까. 그래. 자, 여하튼. 우선 첫 번째 여기 흡습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쓰시고. 자, 그럼 여기서 왜 이 흡습제를 여기 앞에다가 걸어 놓았냐면 여기 이제 뭘 불어넣고 있어요? 여기는 뭘 불어넣고 있어요? 여기 있는 산소 얘를 불어넣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지구에서 절대로 제거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절대로 우리 지구에서 어디나 있는 거, 이거 어디나 있어서 이걸 제거하는 건 항상 문제예요. 우리 지구 어디에서나 무조건 있는 거. 그렇죠. 중력은 그렇죠. 근데 이제 화학에서는 바로 뭐라고? 바로 수증기겠죠. 그래서 여기 방금 누가 수증기라고 했죠. 산소를 과량으로 불어넣는데 얘는 무조건 누구가 함께 있을 거냐? 수증기. 자, 그렇게 건조한 사막에서도 수증기는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실험적으로 제거하려고 해도 지구에서 물을 제거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어디에나 수증기는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면 공장에서 이제 산소 가스통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 대기 중에는 그 산소가 몇 기압으로 있어요? 우리 대기 중에는 산소가 21. 산소가 0.2기압으로 있죠? 왜냐면 우리 대기가 1기압이잖아. 1기압인데 산소가 몇 프로 정도야? 20% 정도니까 뭐 우리가 그러니까 숨 쉬는 요 공기 중에는 산소가 0.2기압이라고. 근데 그 산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얘는 그 이제 업체에 전화를 하면 그 업체 뭐냐면 아저씨가 가스통이라고 해서 이따만 가스통을 이렇게 배달해줘요. 이 가스통 아마 여러분들을 뭐 흔히 보지는 않았을 건데 그 병원 같은 데 가면 이 가스통 같은 게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딱 봐도 그냥 육안으로 보기만 해도 우와 이거 엄청 단단해 보인다라고 하는 쇠통. 딱 봐도 우와 뭐 이게 크기도 한 이만해. 한 이만하고 두께도 한 이만해. 이게 딱 이게 한번 땅땅이 쇠통으로 이만한 게 있어. 거기에 산소만 한 4기압 정도.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면은 대기 중에 있는 이 산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소만 따로 모아가지고 가스통에 4기압 넣어서 이렇게 팔아.
그래서 이제 업자한테 전화를 하면 네 해가지고 엥 해가지고 이제 배달도 해준다고. 그럼 이제 그놈을 들고 여기에 연결을 해가지고 요를 샥 불어넣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어차피 이것도 상품이잖아. 공장에서 가지고 온 거 아니야. 그 공장 생산 과정에서 뭐가 무조건 포함될 수밖에 없어? 수증기가 여기 일부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맨 처음에 흡습제를 걸어주는 거는 누구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요거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수증기를 미리 제거를 해야지. 그래서 앞에 이렇게 데시컨트를 걸어준 것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산소가 요 이제 데시컨트를 빠져나오게 되면 이제 요 골목에서는 요 O2가 어떤 상태겠어? 드라이한 상태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믿고 여기에다가 흡습제 세팅을 해두는 거야 보통. 알겠죠? 태균아 맞아요? 태균아 오늘도 잘 꺼줘. 오늘도 잘 꺼줘. 태균 자면 안 돼. 알겠죠? 태균이 저 필기 해오라는 거 해왔어요? 좋아요. 우리 미스터 반 필기 해오라는 거 해왔어요? 그렇지. 혹시 그 자기네 집안에 되게 유명하신 정치인 계시지 않아요? 맞아요. 당기. 그렇죠. 같은 집안 분 아니에요? 반 씨가 흔하지가 않잖아. 하나밖에. 그렇지. 그 파가 또 몇 개인가 이렇게 있나? 파가 2개 있어요. 파가 2개 있어요. 그럼 같은 파예요, 다른? 다른 파. 사실 저희 아빠예요. 그쪽이네.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게 바짝 마른 산소를 여기 딱 집어 넣어주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서 이제 산소가 풍부하겠지. 풍부한 상태에서 1000도씨 이상으로 가열을 하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연소 반응이 잘 되겠어? 연소 반응이 안 되겠어? 연소 반응이 엄청 잘 되겠지. 연소 반응이 엄청 잘 돼요를 한자말로 연소 반응이 엄청 잘 됐어요. 그걸 한자말로 완전 연소요. 완전 연소. 완전 연소.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지워도 되겠습니까? 여기다 저 썼어요? 지금 나잉? 야, 빨리 쓰세요. 빨리 써. 다 썼어요? 그렇지. 자, 지금 여기 지금 나잉? 줄게요. 쑥쑥. 자, 그럼 두 번째 자, 그럼 저 이제 불이 붙는 반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연소 영어로 뭐라고요? 연소 영어로? combustion. 자, 시작. combustion 시작. combustion. 자, 영어 단어 외워요. 자, 연소 반응 쓸 건데, 자, 우선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산소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아주 고온으로 가열을 해주면 충분히 연소가 돼서 완전 연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완전 연소 과정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지. 자, 탄소하고 수소로만 되어 있는 물질을 뭐라 한다고요? 탄화수소. 영어로? 하이드로카본. 이게 내가 물으면은 자꾸 말을 해야겠죠. 자꾸 말을 해야 금방 외워져요. 자, 그래서 이제 하이드로카본 얘를 쓴 건데, 그래서 탄소하고 수소로만 돼 있고, 걔네들이 뭐 몇 대 몇으로 있는지는 모르니까 그냥 NM 이렇게 쓸게요. 자, 이때 여기에 닉이랑 O2랑 반응을 한다. 자, 그러면 완전 연소가 되면 여기서 뭐 만들어지죠? 그 유명한 CO2 그리고 H2O.
됐죠? 색깔을 좀 넣었으면 여기 이제 C면 C 여기에 H 오케이. 그래서 탄화수소에 있었던 탄소는 온팡 이산화탄소가 되고 수소는 물이 되는 거다 이런 말이죠. 자, 양변에 질량 보존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 탄소 몇 개 있어요? N개 있죠. 여기다가 N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소 몇 개 있어요? 수소 M개 있으니까 여기다가는 2분의 M. 됐죠? 자, 그 다음 산소 개수도 한번 맞춰볼까요? 자, 여기 산소가 총 몇 개 있어요? 산소가 2N개 더하기 2분의 M개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다가는 N 더하기 4분의 M 이렇게 해주시면 양변의 질량 보존이 맞겠군. 됐죠? 됐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 탄화수소를 산소랑 홀랑 태워버리면 이산화탄소도 맹그러지고 H2O도 맹그러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만들어진 애들이 자 우선 여기서는 온도가 어때요? 우선 여기서는 온도가 디기디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디기디긴 하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들 상태가 다 뭐겠어요? 다 기체겠죠. 디기디긴 하니까. 그럼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요 기체에는 누가 있을 거냐? 바로 CO2 가스와 H2O 가스와 그리고 남아있는 O2 가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이렇게 섞여서 빠져나오겠죠. 자, 산소는 충분히 많기 때문에 산소는 100% 다 없어져 버리겠어요? 반응 안 한 놈들도 있겠어요. 얘는 잔뜩 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 산소는 반응하지 못하고 빠져나오는 애들도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여기에 있는 요 H2O 요것이 A에서 잡힐 거다. 알겠죠? 빠져나오다가 자 A가 뭐예요? A가 뭐예요? 데시컨트 우리말로 흡습제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쭉 빠져나오니까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이다? 저기에 있는 H2O 여기서 딱 잡힐 거라 이런 얘기죠.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여기서 H2가 빠져나오고 나면 나머지 CO2하고 나머지 O2가 있겠죠. 걔네들이 어떻게 된다? 이 NaOH를 거치면서 여기에서 저 CO2가 여기서 포집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가 여분의 O2가 이렇게 슉 빠져나오는 이런 실험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요 놈은 B에서 포집이 되고 얘는 A에서 포집이 된다. 자, 어떻게 설계된 건지 알겠죠? 어떻게 설계된 건지 알겠죠? 아이고, 자 쓰시고 히터를 트니까 후끈하네. 좋아. 원래 그 일진 형들이 맨 뒤에 앉잖아. 저요? 그렇죠. 여기 또 일진 형아들이 맨 뒤에 앉잖아 이렇게. 그렇죠. 좋습니다. 아이고. 민춘! 오늘은 좀 감기 좀 났어요? 그래 오늘 좀 괜찮아요? 그래 저번에는 완전히 무슨 저기 해파리 같더라고.
방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언제 힘 좀 났네. 좋아. 힘내요. 알겠죠? 잘 적고 있죠? 좋아. 좋았어. 좋아요. 자, 여기까지 적었죠? 네. 적었죠? 여기 지운다. 여기 지운다. 여기 그림 지우고. 자, 그런데 완전 연소 말고 뭐도 사실 있을 수 있냐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 실험에 대해서는 이런 전략으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자, 근데 실험하다 보면 뭐도 가능할 수 있냐? 그럼 실험이라기보다는 살다 보면 불완전 연소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탄화수소가 이렇게 뭐 좀 부족한 산소 얘랑 반응을 하게 되면 이때 여기서 뭐가 만들어질 수도 있느냐? 바로 이런 애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런 애도 만들어질 수 있고, 이런 애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애도 다 같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CO2는 누구죠? CO2는 방금 여기서 썼던 이산화탄소인데 CO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거 뭐죠? 얘는 일산화탄소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그냥 C라고 쓴 애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그냥 C라고 쓴 거. 자, 그냥 뭐냐면 그냥 방금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탄소 흑연 맞는데요. 탄소 흑연이에요. 그걸 우리가 불완전 연소 생성물에서 그름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그름이 탄소 덩어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왜 연소 반응이 깨끗하게 잘 일어나면 연기가 투명하거든요. 투명하거나 흰색인데 왜 그 어떤 막 불 붙는 것 막 어떤 게 보면 막 시꺼먼 연기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불완전 연소가 돼서 그름이 같이 이렇게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럴 경우 연기가 시커먼 경우가 있는데 그게 불완전 연소의 현상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부족할 경우는 그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다 만들어지고 요 존재 비가 제각각이 되는 거예요. 즉 얘네들이 몇 대 몇으로 만들어지는지 가늠할 수 있다. 그때 다르다? 그때 달라지니까 그러면 저런 경우는 실험적으로 분석하기 편하겠어요? 매우 불편하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실험적으로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조건을 불완전 연소가 되도록 조건을 잡고 실험한다. 그렇게 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하고 무조건 완전 연소를 시켜서 이산화탄소만 만들어지게 해야 분석이 편하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산소를 과량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온도를 아주 높여서 완전 연소로 반응을 진행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이 중에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 알죠? 네, 혹시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들어봤어요? 이거 일산화탄소 잘못 뭐냐면 받아들이면 죽습니다. 정말 죽어요. 일산화탄소는 어디를 막아버리죠? 바로 피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을 완전히 막아버리죠. 헤모글로빈의 역할이 뭐예요? 피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피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몸속에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를 운반시켜 줘야 되는 건데 일산화탄소는 그 헤모글로빈의 결합을 굉장히 강하게 잘해요. 그래서 일산화탄소를 들이마시게 되면 그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에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나와. 그럼 몸에 피가 있어도 산소 운반이 안 돼. 죽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죽는 거죠. 그래서 요맘때 일산화탄소 중독 사건 되게 많거든요. 어디서? 캠핑장. 캠핑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많은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캠핑 가본 사람? 캠핑 있잖아요. 사실
갈 때는 좋은데 막상 가면 사실 어떻죠? 캠핑 막상 가면 엄청 춥죠. 모기가 너무 많아요. 네, 왜냐면 은근히 힘들고 되게 추워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맘때 캠핑 가서 야외에 있으면 은근히 되게 춥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방을 해야 되는데 난방할 때 보통 우리가 뭐 기름 같은 거나 나무를 떼서 난방을 한다고 치면 기름이나 나무는 난방할 때 뭐가 필요해요? 이산화탄소가 그러니까 산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산소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서 연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야외다 보니까 이게 추워서 텐트 문을 다 닫고 연소 반응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텐트 안으로 산소 기체가 잘 들어오지 못하니까 이렇게 불완전 연소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 불완전 연소 덕에 텐트 안에서 여러분이 막 동시에 돌아가지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진짜 무서운 애니까 그런 일 안 벌어지도록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사실 어디서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공간에서건 환기, 알겠죠? 환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가 또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예요? 거기요. 일산화탄소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 문장. 바로 담배입니다. 그죠. 담배. 그래서 여기 저기 일진 형 좀 피지 않나요? 우리 일진 형은 좀 하지 않나요? 좋습니다. 자, 진짜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건 담배만큼은 아시겠어요? 담배만큼은 진짜 배우지 않기를 바래요, 그렇죠? 자, 담배를 핀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도덕적,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죠. 사실 담배를 핀다고 해서 뭐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담배는 진짜 많은 생리학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산화탄소 중독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담배를 쭉 빨면은 거기서 굉장히 나쁜 물질 등등등과 함께 일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호흡을 통해서 폐 속으로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폐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에 있는 헤모글로빈 일부를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잠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담배를 피는 동안에는 내 피의 일부가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피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네. 바로 머리죠. 머리.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머리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담배를 피면 필수록 사람이 어떻게 된다? 바보가 됩니다. 그렇죠? 진짜 바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여튼 담배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최대한 멀리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뭐 담배 핀다고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나쁜 사람인 것도 아니고 뭐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담배 핀다고 해서 뭐 공부 못해서 서울대 못 간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담배 피는 사람 중에도 서울대 온 사람 많거든요. 많지만 그런 걸 떠나서 삶의 퀄리티가 매우 달라져요. 담배를 피게 되면. 알겠죠? 그래서 담배만큼은 진짜 다른 거는 내가 뭐라고 안 할게요. 앞으로 뭐 인생 살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담배만큼은 태균 알겠죠? 다른 건 해. 다른 건 하는데 담배만큼은 알겠죠? 그래. 좋아. 저 최은군 담배 피면 종기도 더 커져요. 알겠죠? 안 돼. 왠지 잘 알아서 그렇죠. 현우 좀 펴요? 그렇지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현우? 현우. 내가 이제 지금 이제 부산에 가면 KSA라고 있잖아요. KSA라고 있잖아. 이게 한 십수년 전에는 원래 이름이 이게 아니었고 십수년 전에는 이렇게 그냥 부산과학고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부산과학고다가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이 되었죠. 그러면서 얘가 전환이 되고 난 다음에 부산에 부산과학고가 또 새로 생기죠. 그래서 이제 부산에는 한과용도 있고 그다음에 부산과학고가 또 새로 있었는데 원래 있었던 부산과학고가 영재학교로 전환이 되면서 이 학교가 잠시 없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만들어지긴 했죠. 뭐 어쨌건 내가 여기를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2기거든요. 2기? 부산과고요. 네, 부산과학부 2기예요. 누가 해보면 전환된 부산과고요. 전환되기 전에요. 전환되기 아, 전에. 전에. 한관 출신이군요. 뭐 글쎄요, 그냥 지금은 한관 출신. 예, 뭐 내가 다닐 때는 그런 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뭐 여기 내인데 이때 이제 2기니까 굉장히 옛날 사람이죠. 그때 이제 내 동기 중에 임남근이라고 있었어요. 예? 이름이 있나? 네, 이름이 임남근이었어요. 이름이 좀 근데 남근이가 여기에 있는 이제 이 한자도 이 남자에 이게 뿌리 근자를 진짜 썼어요. 진짜로 한자마저도. 근데 여자예요, 남자예요? 아니 남자죠 남자. 남자들 이름이 여자들 이름이 여자다. 여자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남자. 얘가 이름이 이랬는데 아니 왜 부모님께서 이렇게 지으셨는지 처음에 좀 그렇긴 한데 얘가 근데 나하고 김선아하고는 중학교 때 친구예요. 중학교 친구예요. 김선아 씨는 누구예요? 여자친구요? 김선아 씨는 그 가연이 엄마예요. 네? 엄마요. 가연이의 엄마예요. 아, 쌤 자녀분 이름이 가윤이었. 그렇죠. 맞죠? 여자친구. 전 여친. 그죠? 전 여친, 현 부인. 네. 이 김선아 씨거든요. 그 김선아 씨하고 나하고 중학교 때 친구가 남근이에요. 그러니까 김선아 씨하고 나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거든요. 네, 중학교 친구예요. 중학교 친구인데 그때부터 알던 친구예요. 그래서 난 얘하고는 중학교 때도 친구고 고등학교 도 같이 가고 대학도 같이 간 거지. 그러니까 대학까지 다 같이 간 거지. 갔는데 얘가 근데 조금 성격이 왜 좀 모두가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 성격 있잖아요. 이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약간 불쾌감이 느껴진다고 할까? 이렇게 막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할 때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나는 그런 친구하고도 잘 지내요, 그냥. 나는 그런 친구하고도 만약에 얘가 약간 그런 식의 표현을 하면 쿡 쥐어받고 야, 이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냥 그러고 친하게 지내는데 얘가 근데 이제 부산과학고를 같이 갔잖아요. 근데 이거 기숙사 생활 하잖아. 그럼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약간 조금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언사를 하면 주변 친구들이 어떡 하겠어요? 딱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 별명이 그러니까 얘 이름이 얘인데 아무도 얘 이름을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부르지 않고 얘 없는 자리에서 다 야 꽃이 어디야 꽃이. 별명이 꽃이었어요 꽃이. 별명이 꽃이었어요 꽃이. 양꼬치 자 어쨌건 뭐 어묵꼬치 양꼬치 하여튼 별명이 꽃이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얘도 그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럼 당연히 스트레스였어요? 안 스트레스?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겠죠. 그리고 얘가 또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 잘해가지고 2학년 때 이제 카이스트를 간 다음에 1년 재수해서 서울대를 다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도 종종 뭐 대학교 때도 계속 보고 그랬었는데 얘가 그래갖고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자기를 그렇게 부른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얘가 대학교 들어가서 개명을 합니다. 개명. 이름을 바꿔요. 네, 법원 행사를 개명을 합니다. 개명. 그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이 현우예요. 네. 벌써 서울대까지 졸업하고. 그래서 갑자기 현우를 봤는데 우리 남근이 생각이 아직도 나네요. 그래서 이제 김선아하고는 남근이 얘기를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근이가 그 어렸을 때 김선아 씨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학교 때 친구니까 다 알죠. 중학교 때 얘가 김선아 씨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도 뭐냐면은 그 아내하고 이게 남근이 얘기를 종종 합니다. 네, 하여튼 그렇다. 근데 나중에 얘가 어디 갔더라? 전기공학부인가 기계공학부 갔었는데
근데 공부는 엄청 잘했기 때문에 지금 잘 살고 있을 거예요. 뭐 하여튼 뭐 여하튼 그렇다. 현우 반가워요. 현우 좀 충격이에요? 아니 어쨌건 자 갑자기 여러저러 생각이 나네요. 한가에 거절한 이유가 있냐고 갔었어. 자 여하튼 그래서 이렇게 요 탄화수소를 불완전 연소시키면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 연소시키는 상황에서 분석을 진행한다라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자, 얘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흡수제 그대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흡수제 그대로야. 자, 그대로인데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NaOH가 들어있죠? NaOH. NaOH 이게 뭐냐? 자, 보자. 위에 줄게요. 네. 준다. 지우사. 자, 세 번째. 자, 저 이산화탄소를 이제 제거해야 되는, 이제 제거라는 말보다는 포집이라고 합시다. 포집. 뭐 제거도 좋고요, 포집도 좋고. 자, 이 이산화탄소 어디서 반응을 시키냐면 NaOH에서 반응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진행되는 반응식 얘는 바로 얘가 그다음 얘랑 반응해서 무엇이 되는 것? 짜잔. 요것과 요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저것과 저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찾았습니까? 썼어요? 자, 그럼 이때 양변의 질량 보존 맞아요, 안 맞아요? 양변의 질량 보존 안 맞죠? 자, 맞춰줘야 되겠죠?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 앞에 2 써주시면 양변의 질량 보존이 다 완성이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잘 봐요. 이산화탄소가 원래 상태가 뭐였어요? 원래 기체였잖아요. 근데 이놈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이 탄소가 원래 샘플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였잖아요. 근데 그놈이 풀풀 날아다니는 거지, 기체여서. 그런데 NaOH랑 반응을 하면 뭐가 돼버려요? 이런 식의 고체 상태로 이렇게 잡히니까 여기에 있었던 탄소가 CO2 상태로 비관해서 포집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됐어. 그래서 만들어진 CO2를 이런 형태로 묶어둘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이때 이 반응의 성격은? 자, 이 반응은 무슨 종류의 반응이죠? 이 반응의 종류를 묻는다면 무슨 반응이라 할 수 있죠? 뭐라고? 크게. 앙금. 이게 앙금은 아닙니다. 얘는 실제로 물에는 잘 녹아요. 물에 잘 녹는데 지금 수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고체 상태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요거 뭐라고? 그렇지. 얘는 바로 산염기 반응입니다. 얘는 일종의 산염기 반응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NaOH 보이죠? NaOH에서 Na 이온가는 1 플러스일 거고요. 그리고 OH의 이온가는 1 마이너스잖아요. 이때 OH-의 속성이 뭐예요? OH-가 아주 유명한 염기죠? 염기죠? 이때 여기에 있는 CO2가 뭐로 작동을 하느냐? 바로 산으로 작동을 합니다. 산. 그래서 얘는 뭐다?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 수 있냐면, 자, 이게 CO2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자, 탄소하고 산소가 이렇게 이중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이산화탄소의 루이스 구조라면, 여기 있는 이 탄소는 전자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플러스라고 부분 전하를 표현하는데, 이유는 산소가 전자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전기 음성도라는 개념도 배우게 될 텐데, 산소가 전자를 매우 좋아해서 이놈의 산소가 델타 마이너스를 띌 정도로 산소가 탄소에 있는 전자 밀도를 많이 빼앗아 간다. 그러면 이 탄소가 플러스 성격이 나타나서 전자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이때 요 OH 마이너스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OH 마이너스가 OH 마이너스 이런 꼴이거든요. 자, 여러분,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붑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우리 자연은 뭔가 많이 있는 곳에서 그렇지 않은 쪽으로 물질이나 에너지가 이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고기압이라는 것도 기체라고 하는 물질이 많은 곳이고, 저기압은 그런 게 적은 곳이죠. 그러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람이 되는 건데, 그런 식의 경향성이 전 우주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묶어놓은 법칙을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전자 역시 많은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산소의 많은 전자가 이 탄소 쪽으로 이압하고 전자 제공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탄소는 전자를 받을 수 있죠. 부족한데. 그래서 부족한 전자를 받을 수 있어서 좋지만, 탄소라고 하는 건 항상 옥텟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이 탄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이중결합 전자쌍 중 하나를 탄소 쪽으로 미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녀석 구조가 어떻게 바뀌냐면, 짜잔,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서클링한 이 탄소에 이 산소의 파란색 전자가 제공이 되어 가지고는 결합이 형성이 되고,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던 노란 전자가 산소 쪽으로 이동해서 비공유 전자가 되면서 반응이 끝나죠. 알겠죠? 그래서 이 이후에 또 다른 과정도 있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일어나는 요 둘 사이의 반응은 요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전자가 부족한 이 탄소가 전자쌍을 어떻게 했어요? 전자쌍을 줬어요? 전자쌍을 받았어요? 전자쌍을 받았죠? 전자쌍 받는 녀석을 산염기에서 무슨 산이라고 해요? 전자쌍을 받는 녀석을 뭐라고 불러요? 바로 루이스 산이라고 하거든요. 이 얘기는 뒤에서 또 산염기 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저기서 이산화탄소가 전자쌍을 받는 루이스 산으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얘는 산이고 얘는 원래 염기고, 알겠죠? 그래서 이 반응은 산염기 중화 반응이다. 됐죠? 됐습니까? 됐어. 됐죠? 썼어요? 썼죠? 고다 이 NaOH 고체는 조회성이 있습니다. 조회성. 네.
자, 여기 이제 묘한 표현이 있는데 조회성이라는 표현은 수증기 마저 빨아들이는 성질, 그걸 조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NaOH가 이렇게 이제 고체잖아요. 그러니까 NaOH가 고체인데 혹시 NaOH 고체 실제로 본 적 있어요? NaOH는 사실은 성격이 뭐라고요? 강력이기 때문에 NaOH가 실제로 피부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NaOH 고체가 순수 고체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이 납니다. 그렇죠? 피부 일부가 녹으면서 화상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NaOH 같은 거 다룰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장갑도 끼고 안경도 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보안경도 껴야 돼요. 눈에 튀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 녹아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물질을 취급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NaOH를 직접은 못 봤을 거예요. 위험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험에 실제로 쟤를 NaOH 핸들링 해봐라 이렇게는 안 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저 NaOH는 이게 색깔이 흰색이에요. 흰색 고체예요. 그래서 뚜껑 딱 열면 하얀색 고체고 보통 그 어떻게 해서 파냐면 이렇게 요 정도? 요 정도 이게 꼬글꼬글 이게 동글동글한 과립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팔 때. 그래서 이제 그 뚜껑 딱 열면 그 안에 하얀색 동글동글한 알갱이가 거기 꾸르륵 들어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숟갈로 떠가지고 질량을 측정해서 사용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놈을 공기 중에서 길지도 않아. 수초. 공기 중에 내버려 두고 한 1, 2초 만에 어떻게 되냐면 표면이 갑자기 반짝해요. 반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수증기를 흡수해서 왜 무슨 메이크업 중에 물광 메이크업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이 이렇게 묻은 것처럼 반짝반짝한 빛이 나요. 갑자기 한 1, 2초 후부터. 그리고 얘를 한참 내비두잖아요. 한참 내버려두면 그냥 완전 지르르 녹아버려요. 네.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다 흡수해버려가지고 처음에 고체였던 게 NaOH 고체였던 게 한참 내버려두면 수증기를 다 빨아들여서 NaOH 수용액으로 완전 녹아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성격을 뭐라고 한다? 조회성이라고 한다. 알겠죠? 이 조회성 얘기 왜 했을까요? 이 조회성 얘기 왜 했을까요? 이 조회성 얘기 왜 했을까요? 조회성 얘기 왜 했을까요? 바로 얘 때문에요. 자, 선연기 중화 반응으로 누구도 같이 만들어지죠? 물도 같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 물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수증기 상태로 빠져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증기 상태로 빠져나가 버리면 여기 정확한 질량 측정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물도 여기 여전히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때 만들어진 이 물이 어떻게 될 거냐? NaOH 고체 표면에 어떻게 될 것이다? 흡착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왜? 이놈이 조회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물이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자마자 옆에 NaOH가 있으니까 그 물이 수증기 형태로 바뀌어서 날아가질 못하고 NaOH에 착 달라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진 물이
유실되지 못하고 여기 여전히 남아있게 되므로 질량 측정이 가능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쓰시고 썼습니까? 네. 썼죠. 그리고 마지막 데시컨트를 한 번 더 달죠. 이건 뭐 때문이겠어요? 남아있는 마지막 남은 데시컨트 이건 또 왜 달아주겠어요? 사실 얘는 생략할 수도 있긴 해요. 뭐 굳이 안 달아도 상관은 없는데 그 저자의 취향에 따라서 달아놓는 사람이 있고 안 달아놓는 사람이 있거든요. 생략할 수도 있는데 그 왜 저거 달아두냐면 여러분 혹시 왜 역류라는 말 알아요? 역류? 원래 가야 되는 방향이 있는데 거꾸로 되돌아오는 놈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왜 번식철에 연어 같은 거 왜 물이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뭐 그 길을 쓰고 거꾸로 올라오는 애들 있죠. 뭐 그런 걸 역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신체에 이상이 생겨서 이렇게 막 혈액이 역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심장에 약간 뭐 이렇게 그 불편함이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기체도 역류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연결할 수 있다. 바로 반대쪽에 빠져나오는 여기 공기에서 들어올 수 있다. H2O가 이합 역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세팅한 얘는 역류 가능한 수증기를 다시 포집하기 위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제 그 역류하는 정도가 사실은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여기서 산소가 고압 조건으로 불어나오죠. 불어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 기체들의 흐름이 이렇게 슉 뭐 이런 상황이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렇게 막 마치 여기서 이렇게 훅 하고 바람을 계속 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꾸로 들어오는 게 심각한 건 아니지만 이게 또 뭐 일종의 기후랄까? 뭐 그거마저도 걱정하는 연구자들은 끝에다가 이제 합습제를 한 번 더 다는 경우도 있긴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뭐냐면은 실험 장치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좋아. 됐죠? 이거 됐죠?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실 갔다 오세요. 배고파.